민사 재판의 의미와 절차입니다. 자, 3D 모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민사 재판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둘째, 피고는 이 사본을 전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만나 각자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럼 이 절차 중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와 피고의 변론부터 판사의 판결 선고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함께 알아봐요. 자, 여기 민사재판장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을 해볼까요? 아니면 원고 측, 아니면 재판장을 해볼까요? 재판장. 가정주부인 최알들은 과일 가게를 경영하는 남상인으로부터 수박 한 통을 2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으니 약속대로 수박대금 2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말이 손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일 뿐이라고 하였고,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 수박과의 맛과 별다른 차이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수박대금 2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이었어요. 원고는 피고에 대해 어떤 청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는 피고에게 수박대금 2만 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박 한 통을 2만 원에 사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훨씬 맛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피고가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에 비하여 맛이 많이 없으면 수박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피고가 장사를 하면서 손님에게 평소 입버릇처럼 한 말, 그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수박은 맛보기용 수박과 맛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원고 피고 주장 들어봤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한 수박대금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사건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네, 쟁점 정리를 했습니다. 원고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사건 당일 저녁 식사 후 원고가 피고의 과일 가게에서 사온 수박을 먹었죠. 수박은 맛이 있었나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내인 원고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달지 않아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게 수박이 맛이 없다고 하자 원고는 맛보기용 수박은 맛이 있었는데 이 수박은 그것보다 훨씬 맛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측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수박이 그렇게 맛이 없었나요? 수박을 잘라보니 빨갛게 익어 보이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달지도 않고 맛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맛보기용 수박을 먹어보지 못했죠? 네,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나열심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피고는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당시 피고의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네.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은 모두 같은 날 같은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같은 종류의 수박이지요? 네, 제가 그날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사온 수박들입니다.
맛보기용 수박과 원고의 수박은 맛에 차이가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가 평소 손님에게 과일이 맛이 없으면 과일값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손님이 과일을 살까 말까 망설이면 피고는 손님에게 우리 가게 과일은 다 맛있다라면서 맛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정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인가요? 피고가 손님들에게 평소 입버릇처럼 한 말이므로 실제로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는 최종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박 한 통을 2만 원에 사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없는 경우에는 수박값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증인 강철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대금 2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도 최종 변론하십시오. 피고가 원고에게 수박 한 통을 팔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많이 없으면 수박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피고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 손님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속이 효력이 있더라도 원고의 수박과 맛보기용 수박은 맛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법원 매매대금 반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 한 통을 2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이 없는 경우 수박 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피고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원고의 수박이 맛보기용 수박보다 훨씬 맛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인 증인 강철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켜본 재판 상황을 떠올리며 민사재판의 절차를 맞춰볼까요? 자, 처음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전달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다음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겠죠. 자, 이상으로 민사재판 절차 및 과정을 알아봤습니다.